네,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고 판결 직후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 많은 국민분들이 실망하고 또 분노한 사건이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먼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정준영 씨랑 최종훈 씨는 이제 공인이니까 이제 실명이 드러났고요. 네. 그 다른 이 성범죄도 공범이 여러 명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이들이 그 2016년 경에 그 장소를 오가면서 달리해서 그2 명의 여성을 중간간 한 혐의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그 신체라든가 어떤 성관계 영상을 그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그 많은 사람들과 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 이런 혐의로 지금 그 검찰에 기소돼서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법원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너무 작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 이 재판부의 이런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형량이 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또 상당히 또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 피해 여성이 다수고, 그리고 그 이 가해자들, 특히 이 정준영 씨라든가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중의 인기로 그 생업을 이끌었던 일종의 공인 유사한 그 직업을 영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구형한 것을 보면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7년, 최종훈 씨는 5년인데 거의 검찰 구형과 큰 차이 없이 선고한 거 보면은 법원에서도 상당히 이 죄질을 굉장히 좀 무겁게 그리고 아주 좋지 않게 보고 판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재판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1년이 줄어들었고 최종훈은 그대로 5년이 확정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시인하고 좀 잘못을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좀 널리 알려졌는데요. 네.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제 범죄 사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관계였지 어떤 이런 뭐 중강간 범행을 일체 부인했거든요. 사실은 뭐 부인하게 되면은 이제 무죄가 나올 확률도 있지만은 네. 그게 증거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오히려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봐서 형량이 또 무겁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검찰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일반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권모 씨의 경우에 검찰은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을 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장 낮은 형량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렇게 판단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사실 권모 씨 같은 경우도 뭐 일각에서는 뭐 이 사람도 뭐 공인이 아니냐, 방송에도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연예인은 아니니까요. 권모 씨 같은 경우는 이 중간간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거가 범죄를 충족하기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네. 형량이 다른 어떤 피고인들보다 좀 가볍게 좀 나온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또 하나 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게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보니까 30여 개가 되는데 이거를 다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논리로 부인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30여 차례, 그 당시에 또 이 심선수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거든요. 네. 30여 차례라는 어떤 성폭력 내지는 추행, 이거는 사실 되게 경악스러울 정도로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현재까지는 뭐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조 코치, 조재범 같은 경우에는 그 30여 차례 중에서 약 24번 정도는 이제 그 검찰에서 문제 삼은 그 시각에 아예 만난 사실이 없거나 남은 뭐 6차례 정도도 만난 사실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와 코치 관계니까 이런 어떤 성폭력 범죄를 본인은 저지른 사실이 없다. 아예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조 전 코치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이 혐의 가운데서 24차례는 심선수와 만난 적은 있지만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6차례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주장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는 건데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거꾸로 좀 착각을 네네. 보면서 네.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성폭력 범죄에서 그 이제 피고인이랑 이제 피해자가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하고 이제 피해 사실을 호소할 때 사실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판단 내리기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보통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증거가 얼마나 이제 피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그 입증할 수 있는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보통은 이런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그 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리고 이 경찰 단계 그리고 검찰에서 여러 차례 좀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성폭력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일관되고 이런 측면도 보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심 선수가 이제 피해자죠. 그 당시 뭐 예를 들면 일기라든가 아니면 뭐 메모라든가 그 네. 본인의 굉장히 고통스러움 어떤 피해 사실을 좀 기록한 어떤 관련 뭐 증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친한 친구 아니면 후배라든가 아니면 뭐 가까운 지인들한테 뭐 가해자를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고통스러운 거를 좀 이렇게 토로한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증거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두 차례도 아니고 30여 네. 차례를 좀 뭐 상당히 또 두 사람 다 공인이고 더군다나 심 선수는 또 국가대표까지 지낸 네. 어떤 분이신데 이런 분이 아무런 동기도 없고 뭐 오히려 사실은 만약에 조코치 말 조재범 말이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은 이거 엄청난 무고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쨌든 조재범 전 코치가 올해 초에는 상습 폭행 혐의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금 이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30여 차례에 걸친 성폭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러니까 19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최고 형량은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조재범 전 코치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한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형사 사건에서는 네. 이제 증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제시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30여 차례면 굉장히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경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장소라든가 네. 뭐 어떤 행위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겁니다. 공소장에. 그럼 그 검찰이 제시한 어떤 그 날짜 아니면 그 증거들에 대해서 본인이 일일이 다투겠죠. 예를 들면은 그 장소에 내가 가지 않았다라든가 그럼 뭐 다른 뭐 사실 성폭력 범죄에서 종종 이런 그 반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각에 뭐 전혀 다른 장소에서 뭐 네. 카드 결제한 내역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뭐 싸움 뭐 변론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러면 이게 30여 차례에 걸친 이제 검찰의 증거 내용을 조재범 전 코치 측이 다 반박을 한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어떤 뭐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주장으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흔히 그 알기 쉬운 용어로 쓰면 알리바이라고 네네. 예. 들었는데요. 알리바이를 과연 이 30여 차례의 어떤 성폭력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고 네. 그냥 어떤 말로만 네. 난 그런 적이 없다. 내지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난 적이 없으면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정도는 본인이 좀 재판부에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측면이 없이 말로만 항변한다면 또 검찰에서 어떤 확보한 증거들이 굉장히 좀 아까 진술 증거라든가 이런 관련 증거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혐의가 좀 있는 쪽으로 좀 저울추가 좀 기울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날 재판에서 심석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증인 신문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주칠 수 없는 화상 증언실에서 별도로 증언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증언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나요? 네, 보통 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다 이제 사실 비공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일반 사람들은 다 퇴정을 하고요. 그 범죄 피해자죠.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 어떤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이 피고인은 이제 분리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분리대를 설치해서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증언을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성폭력 그 가해 사실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폭행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아예 이제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 심 선수는 아예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영상으로
본인의 어떤 피해 사실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증언을 하고 재판장에서는 이제 판사랑 검사랑 변호인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재범은 그거를 지켜볼 수 없고 퇴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건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또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국군 사관학교에서 남생도들의 단톡방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건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거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사실은 뭐 모 교대에서도 이런 예.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국군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남생도보다는 이제 여성도 비중이 좀 더 많은 비중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남생도들이 요새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죠. 단톡방에서 동료 여생도들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이제 상관들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기 곤란한 뭐 성적 비하 발언이라든가 혐오 발언, 어떤 이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관학교 측은 이 피해 사실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를 군인권센터가 지금 가해자들을 고소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게 이런 어떤 단톡방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어떤 동료라든가 상사라든가 상관들을 뭐 이렇게 비난, 어떤 면은 되게 모욕하고 성희롱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되는 건데요. 네. 이 문제 특히 이제 국군 사관학교가 더 문제되는 것은 이건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이 지위라든가 복종 관계가 더 엄격한 관계거든요. 예. 그러면 상관을 굉장히 모욕하거나 성적 혐오를 했으면은 일반 직장들보다 더 무겁게 징계를 하거나 네. 또 더군다나 이 간호학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여군들도 이 간호학교 출신들이 이제 환자로서 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생도들에 대해서는 좀 학교에서도 좀 무겁게 좀 직시해서 이걸 징계했어야 되는데 뭐 한 명 빼놓고는 다 그냥 뭐 일종의 뭐 경고죠. 그냥 메시지성인 거죠. 그냥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이런 취지인데 이거는 뭐 형사처벌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비하 발언을 했는지는 사실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냥 다들 좀 지워서 나왔는데요. 형사처벌을 하는 건 변론으로 국방부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좀 무겁게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사관학교 측에서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고 성적 언동이 뭐 판단 불가하다 이런 좀 성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서 국가인권위 쪽으로 이제 조사 내용 간 것 같은데 인권위 쪽의 조사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어떤 혐오, 이런 차별 이런 거 문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조사할 권한이 있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대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좀 굉장히 이런 거를 만약에 범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것들이 별 무겁지 않게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제 중학생,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생 사이에도 어른들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니까 네. 이 어린애들도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좀 인권위라든가 국방부에서 좀 무겁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께서 앞서 짚어주셨듯이 청주 교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예, 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도 단톡방으로 인해서 좀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무거운 것은 이제 퇴교 내지는 퇴학 이런 네. 처분이겠는데요. 사실은 퇴학 퇴교 처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어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뭐 반성하지 않거나 이렇게 좀 무거운 좀 죄질이 있어야겠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정학이라든가 퇴학은 아니더라도 무기정학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대학마다 다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기정학 아니면 유기정학은 가해학생한테 좀 징계를 처분을 해야지 그것이 장차 이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거는 학교에서도 저는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이제 이 어린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 학교라든가 정부라든가 좀 진지하고 좀 무겁게 좀 접근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